자, 우리 오늘 명도 강의 시간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어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명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어떤 분들은 명도 접수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가주시면은 이사비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해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명도는 차이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도는 답이 없어요. 즉 FM으로 된 교과서 같은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다. 집행관님이 명도를 해주겠지. 집행관이 명도하는 거는 맞아요. 그분들이 명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황이 맞아야 명도를 하는 거지 무조건 명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점유가 맞아야 하는 것이고 인도 명령에 나와 있는 집행 권원에 나와 있는 그 채무자, 점유자 이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맞아야 하는 것이고 주소가 또 맞아야 하는 것이고 상황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또 상황이 틀려가지고 집행이 불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뭐니 하더라도 안 됐을 때는 법원 집행관을 힘을 빌려가지고 법원의 힘을 빌려가지고 공권력으로서 하는 게 명도인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무자가 스스로 이사 가게끔 막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약간의 그 명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명도 따라하기 제1편 채무자가 과다한 이사비를 요구할 때 또는 이사비를 주면은 일주일 뒤에 이사 갑니다. 12일에 갑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수개월째 이사를 안 가고 그냥 버티는 거. 다시 말해서 뭐 배째라 이런 분들인데 자, 배째라 채무자나 임차인이 배째라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우리 낙찰자한테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순진한 사람. 이런 분들은 99.9%는 쉽게 명도됩니다. 배째라 이런 분들은 아주 쉽게 명도합니다.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대화를 하고 자기가 불리한 것을 좀 알면은 바로 꽁지 내리고 바로 바닥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악덕 채무자 또는 진상을 뿌리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몸으로 행동 안 합니다. 조용하게 집행관이 집행을 못하게끔 집행관이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딱 집행 권한하고 틀리면 못합니다.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사람을 바꿔놔도 집행관은 점유가 상이하면은 점유가 불명확하다든지 점유가 상이하다든지 점유가 특정되지 않으면은 집행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악덕 채무자들입니다. 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도에 임하는 자세를 조금 틀리게 해야 됩니다. 먼저 명도를 할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명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명도한 낙찰자는 무조건 사업가의 자세로 바꿔야 됩니다. 사업가라는 것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가, 장사하는 사람의 자세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사업가의 자세이기 때문에 뭐든지 라인 오브 사이트 한쪽으로 밀고 나간다는 그런 자세를 해야지 무슨 어떻게 보면은 공자도 아니고 명자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도 그냥 그 사람한테 베풀어 주면서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비 얼마 드리고 네네
자꾸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호구가 된다는 겁니다. 호구가.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자,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상대에게 시간을 주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 대금 납부하면서 어떤 식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보다는. 자, 여러분도 지금 앞에서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저 역시 마스크를 끼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강의할 때는 일체 마스크를 벗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하시고. 자, 우리는 명도에 임하는 자세 1번, 2번, 3번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나간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명도 따라하기 제1편에 채무자가 가단 이사비를 요구할 때 또는 진상을 뿌릴 때 여러분 아무리 매달리도 안 되면은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시간적, 금전적 다 손해입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사과의 자세. 비록 직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착실한 그런 가장이 되듯이 사과할 때는 명도할 때는 사과의 자세. 자, 그래서 사과의 자세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서비스 같은 건 하지 않는다. 자, 1번. 낙찰이 되고 난 뒤에 우리는 한번 만나본다. 한번 만나러 가본다. 물론 여러분 강제적으로 문을 열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소유권이 안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소유권이 되기 전에 내가 그 집에는 못 들어갑니다.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시라 하면은 들어가는 거죠. 자, 낙찰 후 한번 만나러 가봅니다. 그 집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있을 때는 정중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선생님한테 조금 어른돌이를 일해서 왔는데 신뢰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나가라 당신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그 현관문에다가 메모지를 남깁니다. 메모지. 이렇게 낙찰 받아서 왔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서로 어느 들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남기니까 연락을 달라는 그런 메모지.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미치는 심적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안에 들어갔을 때는 집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빨리 눈으로 짐이 어느 정도 많은 것인지 빨리 눈으로 해야 됩니다. 그날 들어갔는데 낙찰되고 난 뒤에 만약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은 처음부터 집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은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못하게 할 겁니다. 아니 대금 납부도 안 내가지고 소유권도 안 됐는데 이리저리 집을 구경한다는 거 상당히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빨리 짐이 어느 정도 있겠나 딱 봉태를 보고 나름대로 가족들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보면서 빨리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낙찰되고 난 뒤에 바로 한 30일 뒤에는 30일에서 40일 정도 뒤에는 대금 납부를 내 가지고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앞으로 2주 뒤에 낙찰되고 나서 2주 뒤에 바로 대금 납부 통지서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무슨 불허라든지 항고 이런 결정적인 사유가 없다면 바로 날라오는데 이분들이 이사갈 준비가 됐나 안 됐나 그걸 먼저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잘 하시고 제가 낙찰됐다는 것만 알려주시고 내가 당신들과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이분들을 내보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계약을 할 것 같았으면 그런 내용을 먼저 조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배당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명도 확인서를 받고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명도 확인서를 주기 전에는 이 집이 비웠다는 공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명도 확인서를 드릴 겁니다. 뭐 이런 내용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입자가 여러분이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낙찰자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재계약에 대한 것을 또 의논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는 속전속결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낙찰되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14일 뒤에 낙찰 확정이 됐다. 14일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금납부 통지서가 날라오지요. 자, 대금납부 통지서가 보통 30일에서 45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대금을 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면은 14일 뒤에 대금납부 통지서가 날라오면은 바로 돈을 납부해도 됩니다.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기간을 지키지 말고. 자, 이래가지고 대금 납부 동시에 인도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분들이 나간다 하든 안 나간다 하든 무조건 인도 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이사 간다 하니까 나는 그냥 인도 명령 신청 안 해도 될 거다. 안 됩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인도 명령 먼저 신청합니다. 대금 납부하러 가실 때는 여러분 경매계 가셔야 되잖아요. 대금 납부하면은 계좌번호 이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경매에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가고 법무사한테 맡겼다. 법무사가 경매에 가야 됩니다. 그럼 법무사 경매에 갈 때 그때 인도명의 신청해 주세요 하면 됩니다. 자, 인도명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명의 신청하게 되면 3일 뒤에 그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경매계에서는 그 채무자나 임차인 쪽에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자, 인도명이 우편물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낮에 일하러 나가고 나면. 자, 송달이 불령이 됩니다. 불령이 되면 여러분들이 재송달을 해야 되겠죠. 빨리빨리 이것도 실행해야 됩니다. 송달이 됐다 안 됐다는 대부분 홈페이지로 알아보시면 되고 경매계 전에서도 알아보면 됩니다. 자, 송달이 안 됐다. 제일 먼저 경매계장님한테 발송송달을 해달라 해야 됩니다. 발송송달로 해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발송송달이라는 것은 이 장소에서 한 번의 우편물을 받았다면 바로 송달을 안 하고 바로 송달 받은 거랑 마찬가지, 즉 송달 간주를 해줍니다. 그러면 일이 더 빨리 진행되겠죠. 일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보통 발송송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발송송달을 안 하고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야 된다면 바로 특별송달하고 난 뒤에 집행관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이런 송달이 접수됐으니까 언제 나갈 것인가? 그리고 밤늦게 가달라 뭐 이런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해가지고 송달이 돼야 됩니다. 자, 송달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보통 경매계 옆에 있습니다. 집행관실에서 하는 겁니다. 보통 어느 법원 가보면은 집행관실은 바로 옆에 경매계가 있습니다. 경매계 옆에 집행관실입니다. 자, 집행관실에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은 우리 집행관님은 그 장소에 사는데 예고장을 나갑니다. 예고장은 다른 말로 하면 계고장입니다. 언제까지 나가시라. 나가지 않으면 집행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압박하는 겁니다. 자, 예고하고 나면은 답답한 사람이 먼저 전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공장이나 상가, 거주지 같은 데는 2주 정도 시간을 줍니다. 2주. 뭐 법원마다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막 1주 주는 데도 있고. 자, 그리고 2주가 다가오면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먼저 전화하지 말고 기다려보면은 상대방의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또 먼저 만나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단호하게. 제가 느낀 것은 저도 상당히 그 명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은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직에서 이런 사건을 받아가지고 뭐 호텔부터 시작해서 숙박업소, 공장, 뭐 상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곳을 집행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느낀 것은 딱 이겁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고 문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소위 말하는 깍두기더라도 법원 집행 앞에서는 행동을 못합니다. 잘못되면은 강제집행 방해죄, 예? 그리고 뭐 이런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나약하게 보이고 호구로 보이니까 여러분한테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첫 한 주부터 좀 강력하게 하면서도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여러분 명도는 안 되는 명도가 없습니다. 안 되는 명도가 없어요. 자, 그런 점을 알고 계시고 오늘 명도 따르기 제1편에서 채무자가 가단 이사비를 요구하고 진상을 뿌릴 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라는 것 설명을 제가 하였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사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